네, 안녕하세요. 저정지현입니다. 금일은 주식 매매 트레이딩에 대한 기본 이념만 간략히 올려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고 또한 많은 책들을 통해서 느끼고 또한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이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 되신다면 좋고요. 자, 트레이딩, 주식 투자, 매매죠. 이 매매를 잘 하시려면은 몇 가지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첫째, 마인드가 확립이 돼야 됩니다. 마인드가 확립이 돼야 되는데, 첫째, 트레이딩이란 무엇인가? 주식 매매죠. 주식 매매를 하기 전에 꼭 알아야 될 것은 이 주식이라는 것이 상당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평생 들인 돈을 한순간에 날릴 수도 있는 그런 것이니까 이 주식은 주식 투자, 즉 트레이딩 매매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을 무조건 인식하십시오. 왜냐하면은 시세를 이리 보시면은 1년 은행 이자가 종합주가지수만 보더라도 이렇게 하락이 쉽습니다. 하락이. 상승은 시간이 이렇게 쌍바닥을 치고 올라가야 되고 힘이 들지만은 시세 과거의 역사가 이 하락의 폭이 엄청납니다. 이 겨우 2, 3주 동안에 엄청나게 하락하죠. 여기 또 보면은 이렇게 주식의 매매가 위험하기 때문에 항상 주식의 매매는 이렇게 위험하니까 위험성을 인지를 하셔야 되는데 이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이 매매를 할 때 꼭 체크해야 될 것, 염두에 두고 방어를 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이 세 가지입니다. 3법. 3법이라는 것은 팔고 사고 쉬는 것입니다. 팔고 사고 쉬는 것. 이 3법을 꼭 지켜야 됩니다. 어떤 때 사고 팔고 쉬고 각각 어떤 때냐 이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두 번째는 손절입니다. 방어를 하려면은 손절은 철칙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매매의 귀신도 아니고 10번 투자해가지고 7번 이기든지 10번 투자해가 8번 꼴더라도 얼마씩 안 꼴다가 2번 수익 날 때 왕창 나는 그런 것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정직.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한 서너 번 매매하니까 200만원, 300만원 꼴았다 하면은 700만원이 남았다 하면은 계속 매매하면 안 됩니다. 매매를 정직시고 완전히 그만두고 무엇이 잘못됐나를 체크하고 매매를 하여야 된다. 다시 매매를 시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시장과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깨우쳐야 됩니다. 이 시장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 엄청나게 또 돈이 많은 사람, 돈이 얼마 없는 나 같은 사람, 모든 기관들, 외국인은 몇 조씩 가지고 있고 기관들도 최소 몇 천억 갖고 있는 사모펀드까지 그런 메이저와 그 사람들은 슈퍼컴퓨터 프로그램까지 가지고 있죠. 그런 사람과 대결을 하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해서 아주 두려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수익은 날 것인가 하는 법은 나란 존재를 아주 이해를 하시고 시장에 무조건 순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에 따라다녀야 되는데 그것도 너무 늦게 따라다니면은 추격 매수가 되고 예측을 하고 일찍 들어가면은 도리어 손실 위험성도 크고 하니까 추세를 확인하고 한 발 늦게 따라가는 것이 정석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시장이라는 것은 엄청난 큰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한 발 늦게 따라가는 것은 결국은 대응의 영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 마인드 확립에서 투자 성공에 대한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결국은 시장에는 시장보다 나는 너무나 하찮은 존재이기 때문에 시장 대응, 시장 순응, 한 발 늦게 하는 시장 대응의 마인드를 확립하시고 그에 대한 첫째는 그러한 시기가 올 때까지 기다림이 가장 중요합니다. 투자의 50%는 기다림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기술적 분석으로는 생명선 파동을 먹는 그것이 수익이다. 주가가 생명선 위에 올라타가 생명선이 계속 올라가고 주가가 올라가고 생명선이 올라갈 때 그리고 나서 생명선 붕괴될 때 두드리는 생명선 파동을 먹는 것이 수익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조금 지겨우시죠? 지겹더라도 최대한 빨리 말씀드리죠. 그리고 투자 성공할 때 몇 가지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이 관리를 뭘 잘해야 되느냐 하면은 손절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계좌의 종목의 관리, 종목 관리는 정원의 하초 관리 하듯이 해야 됩니다. 손해가 난 종목은 후다닥 두드리고 하초가 썩었으면은 재빨리 아니면 죽어가는 하초는 재빨리 없애버려야죠. 정원의 하초 관리 하듯이 해야 되고 이익이 나는 것은 끝까지 매도 신호가 나올 때까지 가져가는 하초 관리 하듯이 하여야 되며 매매 일지를 관리를 잘 하여야 됩니다. 매매 일지. 그리고 나서 또 관리를 할 때 중요한 것은 배팅입니다. 배팅을 언제 하고 언제 안 할 것이냐. 그리고 몇 프로를 할 것이냐. 시장에 따라서 다르게 해야 된다는 이 관리 부분을 꼭 명심하십시오. 결국 트레이드의 이 두 가지 트레이드와 투자 성공의 부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뭐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시장을 잘 읽어야 됩니다. 시장이 과연 어떻는가? 뭘 읽어야 되느냐면 시장의 추세를 읽어야 됩니다. 시장 추세. 그리고 시장의 주도주가 무엇인가? 이 주도주를 읽어야 되고 주도주는 시장 전체의 주도주가 있고 개별 세력주가 있습니다. 개별 세력주와 시장 전체의 주도주, 대행주가 가는 것은 다르겠죠. 세 번째는 변동성입니다. 크게 움직일 때가 있고 적게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깨달아야 됩니다. 뭐 깨닫는 것보다는 차트상으로 느껴야 되겠죠. 네 번째는 타이밍입니다. 사고 팔고 쉬는 것입니다. 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메이저의 의도입니다. 메이저는 항상 시장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도 의도가 있고 주도주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도 이유가 있죠. 또 올리더라도 항상 파동을 칩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은 상승 종목도 중간중간 눌러가면서 올리고 하락하는 종목도 지속 하락 종목도 중간중간 반등을 시키면서 하락을 시키죠. 결국은 파동을 통해서 덩치를 키우고 또한 다 팔아먹고 하는 파동으로 항상 메이저는 움직입니다. 또한 메이저는 시세를 움직일 때 항상 매집가 저점에서 매집하고 주가를 올리고 그리고 고점에서 팔아먹는 매집과 견인과 분산의 과정을 거치는데 그 중에서 메이저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잘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M3 돈의 흐름입니다. 마니 프로. 결국은 돈이 시장 전체로 들어오는가, 들어온다면 어느 업종에 들어오는가, 또한
어느 주도주 쪽으로 들어오는가, 어느 테마 쪽으로 들어오는가를 체크하시고, 해외로 나가는가, 국내로 들어오는가, 채권 쪽으로 가는가, 정권 쪽으로 가는가, 상품 쪽으로 돈이 가는가, 주식 쪽으로 움직이는가, 환율과 금리는 어떻는가, 환율에 따라서 국내 쪽으로 돈이 들어오는가 빠지는가, 금리에 따라서 돈이 들어오는가 빠지는가에 따른 이런 부분을 항상 돈의 흐름을 염두에 두십시오. 모멘텀입니다. 모멘텀은 시장 핵심 모멘텀, 주도주 모멘텀이 있습니다. 이런 모멘텀을 할 때는 항상 정보를 냅니다. 정보를 신문을 내든 인터넷으로 내든 찌라시로 내든 좋은 정보를 내든지 악재를 내든지 하는데 이 정보가 나올 때 정보가 나오는 시기, 그죠? 과연 메이저 입장에서는 왜 정보를 낼까? 사고 싶어서 낼까? 팔고 싶어서 낼까? 이런 모멘텀과 정보에 대한 어떤 감을 잡으십시오. 즉 정보는 악재를 호재로도 둔갑을 시키고 하장을 시키죠. 정보에. 이런 하장을 시킬 때 과연 그것이 현재의 어느 부분인가를 체크하십시오. 다섯 번째는 시장과 시세의 원리가 있는데, 시장 원리를 몇 가지 체크해 보면은 이 정권 시장이라는 것은 탄생할 때부터 개미 돈 빼먹기 돈 빼먹기 위해서 정권 시장이 탄생하였습니다. 네덜란드 튤립 그 시장부터인데, 또한 정권 시장은 쩐의 전쟁터죠. 또한 정권 시장은 강한 놈이 지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이저를 따라다녀야 됩니다. 또한 정권 시장은 우리들이 아니면 개미들이 누구나 메이저들이 아무리 선명하게 볼래도 선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장님 코끼리 비스켓 만지기죠. 결국은 뭐냐면 시장은 선명하게 보이지 않으니까 시장의 추세나 주도주나 변동성을 따라다니는 것이 원칙이다 이 말입니다. 자, 시세의 원리를 보면은 시세의 과정은 항상 물량적인 측면에서는 물량 매집과 시세를 올려가 물량을 파는 과정을 거치고, 차트적으로 볼 때는 투자 심리에서 메이저든 개미든 투자 심리가 만들어지면 그에 따라서 배팅을 하고, 이 배팅한 것은 현재가 호가창을 통해서 나타나며, 이 현재가 창으로 시세의 체결이 되면은 그것이 차트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차트는 캔들과 이평과 추세로 나타납니다. 자, 수급이 최우선, 시세는 수급이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지지와 저항의 어떤 원리가 있습니다. 설명이 길어질 것 같아서 간략히 핵심만 압니다. 핵심만 말씀드립니다. 욕조의 원리는 욕조에서 물이 빠지듯이 주가가 고점에 오면은 메이저가 빠지고, 그리고 전문가 개미 투자자가 빠지고, 그리고 일반 개미들이 빠질라 하면은 이미 시세는 빠지죠. 또 주가가 주가가 저점에 오면은 메이저가 먼저 매집을 하고, 조금 상승하면은 전문가들이 눈치를 내고 사고, 주가가 올라간 후에 한참 후에 일반 개미들이 추격 매수를 하는 이런 욕조에 물 빠지는 원리처럼 항상 시세가 움직입니다. 시세는 또 관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막판에 할애합니다. 막판에 할애한 것이 버블의 탄생과 같은데, 막판에 이렇게 할애하면은 항상 조심하라는 어떤 그런 의미입니다. 또한 시세는 파동의 원리로 움직입니다. 올라가도 눌리가면서 올라가고, 내려가도 반등시키면서 갑니다. 시간의 원리가 있습니다. 시간의 원리는
파레토의 원리인데 결국은 시세가 움직일 때는 엄청나게 강하게 변동성이 크게 움직이는 구간이 있다 이거죠. 또한 시세는 증권 시장은 옵션 매도 시장이기 때문에 옵션을 어느 정도 봐야 느낄 수 있다는 것도 있습니다. 자, 시세의 또 특징은 오를 때는 천천히 오르고 적게 오르고 내릴 때는 급하고 빠르게 오른다. 시세는 파동으로 움직이지만 파동의 박자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세의 시작과 끝. 시세의 시작과 끝은 한 세 가지로 요약되는데 쌍바닥과 쌍봉, 거래량 파동으로 시작해가 시세 파동으로 끝나죠. 기타 또 한 가지 정도가 또 있죠. 기술적 분석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차후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시세의 일반적 과정은 저점 바닥권에서 시작, 쌍바닥에서 시작해가 기준선을 돌파하는 과정, 기준선 돌파해가 한번 눌러주는 과정, 그리고 재차 상승하는 상승 3파, 4파, 5파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인 과정입니다. 자, 머니게임의 원리. 이 주식 투자는 머니게임과 같다 이 말입니다. 머니게임과 같기 때문에 항상 머니게임의 원리에 충실해야 됩니다. 시장과 시장보다 나는 하찮은 존재다. 시장에 따라가자. 메이저의 의도, 메이저는 항상 개미들에게 수익을 주지 않으려고 한다. 개미 돈 빼먹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메이저의 의도를 파악해야 됩니다. 개미 돈 빼먹기죠. 그렇기 때문에 신용 많은 종목은 안 올려주겠죠. 시대의 변화를 또 아셔야 됩니다. 시대의 변화가 단타와 슈퍼컴이 유행하는 그런 시대로 바뀌었다. 또 이 시세라는 것은 머니게임은 타이밍 싸움입니다. 즉 주가의 가격과 그리고 물량을 가지고 메이저와 개미들이 서로 눈치 싸움을 해가지고 거기서 차익을 얻는 그런 시대다. 최근 특징적인 거 하나는 상승에서도 수익 내고 하락에서도 수익 내려는 공매도와 대주까지 있으니까 상승에만 보시지 마시고 양싸움을 양쪽에서 수익 내는 그런 부분, ETF와 같은 또한 ETN과 같은 상품들이 많으니까 기관들의 메이저의 의도를 확실히 파악하시고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결국은 이 매매에 대한 주식 매매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은 이해와 실행 이것을 아시면은 아주 매매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결국은 마인드를 확립하셔야 되고 시장을 읽을 때 추세와 주도주와 변동성 이런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타이밍, 사고, 팔고 실 때냐 살 때냐 메이저의 의도가 무엇이냐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확실히 이해하십시오. 돈의 흐름은 시장에 오느냐 모멘텀은 지금 시장에서 뭐냐 시장과 시세의 원리에 맞게끔 내가 매매를 하느냐 머니게임의 원리에 맞게끔 내가 행동하느냐 그죠? 그 부분을 항상 조금 체크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실행을 못하고 있죠. 그 정도로 이 마음 심법이 어려운 것 같아요. 마인드 같은 경우에는 가장 어려운 것이 저의 경우에는 1번이던데 이런 부분을 항상 같이 노력해 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